효과복에 거의 뭐 에르메스 같은 예. 뭐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이거 룰루레몬 쓰는 사람 있어요? 혹시 갖고 있는 누구? 아 우리 저는 상하이 7만 원 넘어가면 한 벌에 7만 원 넘어가면 비싸가지고 안 샀는데 야. 네,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6월 3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나스닥 선물도 뭐 장중에 안 좋았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도 거의 뭐 종가 저가 비슷하게 끝났었죠. 어제 선물 베이시스도 이제 마이너스 한 0.5로 백오데이션으로 끝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젯밤 미국 시장이 이제 빠질 거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같은 거 다 예상을 해서 우리 시장이 빠졌던 것 같은데 의외의 반전으로 끝났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크게 이틀 우리가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이틀 빠졌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이 이틀 빠질 때 굉장히 그냥 약간 쉬어가는 조정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크게 뭐 걱정은 하진 않았는데 어제가 이제 이틀 쉬고 3일째면 이제 반등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시장 분위기가 보면 미국 시장 오늘 또 빠지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가 기술적으로 봐도 반등 포인트에서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해줬어요. 저도 어제 장 초반부터 미국 시장을 계속 지켜봤는데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환율 문제 때문에 가이던스를 좀 하향했었는데 그건 굉장히 좀 마이너인 이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민간 고용 보고서나 이런 그 경제 지표들이 최근에 좀 엇갈리게 나오잖아요. 네. 그 PMI도 제조업 PMI는 안 좋게 했었는데 좋게 나오고요. 민간 고용 보고서는 고용 쪽이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오히려 좀 안 좋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고용 보고서는 지금 좀 안 좋게 나와야 사람들이 페드가 좀 공격적으로 금리 올리는 거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또 희한하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개선되는 쪽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21만 건 예상했었는데 20만 건으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연준 이사들끼리도 지금 상당히 이견이 좀 많은 걸로 나오는데 어제 보면은 몇 명의 연준 이사가 발언을 했었는데 라파엘 보스틱 총장이 보면은 9월에 금리 인상을 한번 쉬는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일에는 경제 지표도 좀 트렌디하게 안 나오고 간혹 좀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 약간 이런 거에 신락 같은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신락 같은 희망을 걸으면서 주가도 좀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가 유입된 거 아닌가. 이건 완전히 내피셜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지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6월, 7월 FMC 있고 이제 8월은 없는데 9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걸 한번 쉬고 검토해보고 하자 뭐 이런 의견이었던 거죠. 뭐 다수설은 계속 금리 인상해서 인플레 잡자인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다른 의견을 내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어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이게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컨센이 이제 30만 건으로 생각을 했다가 비농업 고용자 수가 12만 8천 건이 나오니까 전월 달에도 20만 건이었는데 훨씬 더 확 줄어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가 됐던 부분이 이 인건비 상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인력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용 보고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오면서 그런 계속 이렇게 인력난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면 계속 인건비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늘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에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고용 쪽이 오히려 좀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올수록
미국 기업들한테는 주식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작용할 것 같아요. 예. 여기다가 이제 에너지 가격만 좀 떨어지면 완전히 이제 금상첨화인데 어제 유가는 별로 안 빠졌죠. 유가는 오펙 회의에서 40만 배럴 증산 얘기가 나왔었는데 40만 배럴이 뭐 시장에 그 성인은 안 찾는지 뭐 찾는지 모르겠는데 유가는 약간 좀 뭐 빠지는 척하다가 네. 다시 이제 또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폭 상승으로 끝났어요. 예. 네. 유가가 과거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07년 뭐 초부터 영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초까지 147불까지 올라가면서 유가가 그때도 보면 제일 늦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유가 이렇게 주식 시장이 올라가니까 유가는 이제 떨어지겠지. 예,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제 뭐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죠. 주요 기업 주요 기업이라기보단 좀 싱거웠긴 한데 네. 룰루레몬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대로 그 실적을 분석한 적도 없었고 또 이게 S&P 500 기업도 좀 아니라서 그런데 좀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최근에 유통업체들 실적 많이 발표했는데 네. 서로 이것도 엇갈린 그 전망이나 엇갈린 실적 그 발표를 이렇게 했었는데 룰루레몬도 이제 유통업체의 하나로 본다면은 여기에서 우리 소비 패턴의 변화나 그냥 프리팬데믹하고 포스팬데믹 간의 비교를 하면서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상품에 전가 가능한지 그리고 비용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네. 좀 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적 장 끝나고 미국 시장 끝나고 아침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컨콜까지 5시 반부터 이렇게 했는데 컨콜 중에 뭐 한 5분 정도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끊겼어요. 거기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제가 되는 그런 해프닝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룰루레몬이고요. 1분기 실적입니다. 5월 1일로 마감한 실적이고요. 티커는 LULU 그리고 시총은 38빌리언이라서 그렇게 뭐 크지도 않고 뭐 작지도 않고 대충 그 S&P 500 기업들이 10빌리언 이상인 걸 감안하면은 이 기업도 지금은 S&P 500이 아니지만 계속 경쟁력을 이어가면 편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주가는 302불입니다. 그리고 포드 PER은 29배. 같은 그 운동복이나 스포츠용품 이런 거를 판매하는 그 나이키 같은 경우가 지금 27배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29배, 오히려 좀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번 실적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품도 프리미엄급이잖아요. 실제 제품도 프리미엄급이라서 네. 제가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분들이 꽤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뭐 이쪽 뭐 레깅스랑 뭐 이쪽 요가복입니다. 분야의 예. 요가복에 거의 뭐 에르메스 같은 예. 뭐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이거 룰루레몬 쓰는 사람 있어요? 혹시 갖고 있는 누구? 우리 남궁 재훈 주임이 그 가격이 그러면 한 얼마예요? 제가 그냥 바지 조거 팬츠 같은 편한 추리닝 바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대. 그래요. 그냥 까만색 아무것도 없는 게 한 15만 원 넘습니다. 바지만? 예. 그렇군요. 저는 상하이 7만 원 넘어가면 한 벌에 7만 원 넘어가면 비싸가지고 안 샀는데 그러면 다른 일반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도 바지 하나는 그래도 한 7만 원? 그치? 좀 괜찮은 거 한 6, 7만 원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인터넷에서 보고 사는 것 중에는 이제 뭐 3만 원 건데 상당히 어떻게 그 퀄리티는 어때요? 만족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회사 히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 그 원래 창업자가 그 97년인가 98년에 그 요가 학원에 등록하러 갔다가 요가하는 사람들이 옷 때문에 너무 불편함을 겪는 거를 보고 요가복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6개월간 요가복을 개발한 이후에 그게 히트를 치면서 레깅스 그리고 운동화 최근에는 뭐 남성용품, 뭐 화장품까지 계속 제품을 확장하고 또 북미 쪽에만 팔던 거를 이제 중국이나 다른 그 기타 지역까지 확장하는 그런 모양새를 그리고 있고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에서 활동하면서 운동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팬데믹 수혜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과연 이 회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의구심을 좀 깨뜨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는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매출은 1.6빌리언이 나왔는데 컨센이 1.54빌리언 달러, YOY로 32%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기로 그 비용 상승을 그 제품의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느냐가 최근에 유통업체들의 화두인데 이 회사가 3월 달에 원재료비나 인건비, 운송비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상했대요. 근데 그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 저항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매출에서도 시장 컨센이나 애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조차 상회한 거를 생각하면은 그게 맞는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화, 스킨케어 등 제품군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적으로도 확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그멘트별로 보면은요, 좀 처음이라 그 브레이크다운을 이렇게 좀 여러 방면으로 좀 해보면은 제품별로는 여성용이 아까 1.6빌리언에서 1.07빌리언이면 60% 이상 여성 제품이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하고 기타가 나머지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여성은 이미 좀 덩치가 커져서 YOY 성장률이 좀 남성용이나 기타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요. 남성용이 YOY로 한 36.7%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회사는 남성 쪽에도 좀 더 제품 개발을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출을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그멘트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 세그멘트별이 별게 아니라 판매 형태인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면서 이익률이 좀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도 온라인 판매가 거의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직영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소매 대리점 이런 기타 부분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이게 판매하는 게 온라인도 직판 개념의 온라인인 거예요? 온라인도 직판 개념, 자사 사이트에서 파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직영하고 온라인이 각각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YOY로 보였고요. 그리고 그 비중 자체는 직영이나 온라인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이 회사가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거든요. 캐나다 매출보다는 미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미국 매출이 1.1빌리언 거의 한 이것도 한 60% 이상 미국에서 발생을 매출의 60% 이상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가 244밀리언, 기타가 270밀리언. 기타 쪽에는 중국 쪽이 좀 많은 편인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쪽에 그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수 보시면은요, 매장수가 전 세계 579개인데 YOY로는 56개가 늘었고요. 지난 분기에는 5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수도 요 속도로 하면은 1년에 한
30개씩 계속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325개, 중국에 8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64개, 호주 31개, 영국 18개, 한국에도 13개가 있습니다. 중국에 예. 또 벌써 87개나 있네요. 예. 이게 범중국이고요. 타이완하고 아. 홍콩 이렇게 합친 합쳐가지고. 숫자인데 중국 본토에는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제 세그멘트별로 다 잘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260밀리언 나왔는데 29.2% YOY로 증가했습니다. 아까 매출하고 비슷한 30% 내외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다른 뭐 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비용 상승 때문에 비용 관리를 못했던 그런 기업들과는 대조적으로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16%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YOY로 0.3%포인트가 개선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나이키의 OPM이 어느 정도인지 봤는데요. 한 최근 분기에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15% 정도였더라고요. OPM이. 그래서 나이키하고 버금가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역시 비슷하게 YOY로 30%가 늘어서 190밀리언을 기록을 했고요. EPS도 컨센 대비 잘 나왔습니다. 1.48달러가 나왔고 YOY로 3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EPS 다 30% 정도의 증가를 보이면서 깔끔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EQ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줬는데 연간 가이던스는 올 초에 줬었는데 올 초에 줬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 회사에 대한 센티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EQ의 가이던스를 보면은 매출이 1.75빌리언에서 1.78빌리언 지금 QOQ로도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컨센이 1.72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보다도 상회하는 EQ 매출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EPS도 1.82에서 1.87달러인데 컨센이 1.75 정도였는데 더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줬고요. 연간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61빌리언에서 7.71빌리언을 줬는데요. 올해 연간 가이던스로 이전에는 7.49에서 7.62빌리언이었고요. 컨센이 7.58빌리언이었습니다. 그리고 EPS도 역시 9.35에서 9.5. 지금 그 주가가 302불인데 대충 한 10배 정도, 10달러 안팎으로 보면 한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3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12개월 포워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전에 줬던 가이던스나 컨센을 상회했고요. 계속 그 제품이나 지역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투자를 지속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중국의 매장 수가 범중국 기준으로 해서 87개였는데 얼마까지 지속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국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도 좀 있었습니다. 1Q 동안 자사주 매입을 232밀리언 정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제품별로 봤을 때 여성용이 한 60% 이상 차지하고 그 남성용하고 기타가 30% 정도 차지를 했었는데 남성용 제품을 확장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기타 지역에 그 지역별로 봤을 때 기타 지역이 아직 중국 빼고는 좀 미미한데 그 기타 지역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외 기타 지역 매출을 4배로
성장시키겠다라는 장기적인 포부도 컨콜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통념과는 달리 팬데믹 때 잘했지만 포스트 팬데믹 때 좀 어려울 거다라는 좀 인식이 좀 있었는데 그런 인식을 좀 불식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영업이익률이 16%나 나오고 나이키가 15%인데 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한 제품에 대한 로열티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예. 우리 남공주임 얘기 들어보니까 예. 아주 만족도도 높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팬데믹 동안에는 그 코로나 감염 때문에 사실 요가 학원 뭐 이런 데가 거의 뭐 피트니스도 그렇고 잘 안 됐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 뭐 다시 많이들 이제 다시 그 가입도 하시고 운동하시는 것 같아서 뭐 약간 포스트 팬데믹에도 그렇게 다시 뭐 실적이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전문님 말씀하신 대로 제품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품목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올렸는지는 뭐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저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 추세가 꺾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가 제품으로 인기를 끈 게 아니라 이 고가품으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이렇게 높은 고객 충성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뭐 PER 30배 미만에서는 아마 그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1Q 동안 자사주를 이렇게 많이 샀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PER 잘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PER하고 PBR 그 히스토리컬 밴드가 있네요. 했는데 사실 비싸게 거래되던 구간이 그 2020년 네. 뭐 2020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을 테니까 일시적으로 있었고요. 실제로 히스토리컬 PER을 보면은 73배 이상까지 거래된 사례도 있었는데 사실 뭐 그 옷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73배 받는 거는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비싼 영역에서 비싼 어떤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지금 30배 내외에서 거래되는데 요게 지금 히스토리컬하게 보면은 PER 밴드 하단 정도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그 기업의 펀더멘탈과 관련 없는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해 준다면 정말 고맙게 살 수 있는 살 것은 매수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향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PBR 밴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PBR 밴드도 뭐 좀 말도 못하게 좀 높았던 구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은 10배 위에서 그래도 거래되고 있는데 한 12배, 예. 13배 정도 되는 예. 것 같네요 보니까. ROE를 보니까 33% 정도 ROE가 33이에요. 되고요. 미국 기업 볼 때 PBR은 사실은 크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사주 매입을 워낙 많이 하고 또 애플 같은 경우 너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ROE 뭐 100%막 이렇게 그렇죠. 나올 때도 있거든요. 에쿼티를 줄여버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속성 그리고 아까 이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부 그리고 매출 성장의 지속성 뭐 이런 정도를 계속 체크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시클리컬이 많으니까 시클리컬은 이익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BR 밴드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맞고 미국 기업들은 이런 컨슈머들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고객의 이런 제품 구매에 대한 충성도 뭐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익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PER 밴드를 보고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PER 밴드가 보라색이 이제 45배고 예. 이 짙은 노란색이 31배인데 코로나 때도 보니까 이 보라색 구간이 45배가 깨졌을 때 한 40배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빠르게 반등을 했었네요. 보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 넘어올 때 이때가 아마 2018년 10월, 11월, 12월 달에 미국 시장이 S&P 500이 지금처럼 딱 20% 빠질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보니까 이 31배 선을 터치 안 하고 올라갔었네요. 그죠? 이런 걸 보면 제가 그냥 딱 이 정도 나이키 정도의 OP 마진이 나오는 이런 정도의 회사면 30배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인데 과거 이렇게 히스토리컬 밴드를 보더라도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네요. 요 PER 밴드 차트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기 쉽게 같이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채플미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뭐 저처럼 룰루레몬 이렇게 제품을 써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자 분들은 댓글로서 룰루레몬의 이런 장단점 이런 거를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여기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미국하고 캐나다의 매출이 지금 거의 미국 지역이 한 60%, 그리고 캐나다가 보니까 전체 매출의 한 1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또 계신 분들도 룰루레몬의 어떤 고객들의 로열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